얼마 전 종료된 2019-20 NBA 시즌이 LA 레이커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시즌 NBA는 내추럴로 투병 중이던 데이비스턴 전 총재의 사망 소식을 시작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기 사망사고, 전설적인 명장 존 탐슨 감독과 헤드밴드의 대명사로 불린 클리포드 로빈슨까지 온갖 부고 소식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동시에 시즌 전 뜨거웠던 FA 이적 시장 스토리와 전설적인 슈퍼스타 빈스 카터의 은퇴 등 되돌아볼 이슈도 많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2020년 NBA를 돌아보며 팬들을 놀라게 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9-20 시즌에 앞서 지난 2019년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양질의 FA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토론토 래퍼스에게 창단 첫 우승을 안긴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폴 조지와 함께 LA 클리퍼스의 새둥지를 옮기며 I'm coming home을 외쳤는데요. Just thank all Toronto, the city, the country. It was a great, amazing season. The whole organization really just thank the whole city. Thank you. But now I'm on my next journey. These guys, I think we got a great future. Paul is always a player that I wanted to play with, like you were just saying.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년간 우승과 파이널 MVP를 획득했던 득점기계 케빈 듀란트는 보스턴 셀틱스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무리한 카이리 어빙과 손을 잡으며 브루클린 네츠의 스쿼드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FA 최대어로 손꼽혔던 갈매기 앤서니 데이비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손을 잡으며 명가재건의 초석을 다지는 데 성공했죠. 이외에도 빅클럽들의 경쟁을 부추겼던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 히트와 4년 맥스 계약을 체결하며 팀의 레전드 드웨인 웨이드의 은퇴를 잠시나마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여름 이적 시장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팀 혹은 빅3 시대의 종결입니다. 3명 이상의 슈퍼스타가 팀을 결성하며 장기 집권했던 2010년대를 지나서 바야흐로 2인조 스타들로 구성된 듀오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특정 팀의 치중된 전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낳았고 보다 다양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게 만들었습니다. 에어 캐나다, 빈세니티, 하프맨 하프 어메이징. 수많은 수식어를 달며 코트를 누빈 덩크 황제 빈스 카터가 NBA 데뷔 22년 만에 마침내 작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1998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으로 혜성같이 NBA에 입문한 카터는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앞세운 화려한 고공농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When I was drafted, I was 21 years old. I was left at 27, so they watched me grow. They watched me become this player, the Vinsanity thing. They watched the half man, half amazing thing. All of these things that I worked hard to become, and the player that I become, they all got the opportunity to see that from the beginning. 캐나다 팀인 토론토 랩터스를 창단 5년 만에 플레이오프로 이끌며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슈퍼스타로 발돋움했고 덩크 콘테스트에서 신기에 가까운 기술들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태업 의혹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뉴저지 네츠로 본격 트레이드된 카터는 제2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30대를 넘어 이곳저곳을 떠도는 전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카터와 동시대 전성기를 누렸던 이른바 육성 슈가들이 하나둘씩 은퇴하며 노쇠화를 겪었지만 카터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 2020년대까지 무려 4개 세대를 경험한 NBA 유일무이한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성대한 은퇴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지난날의 과오로 반복했던 친정팀 토론토가 먼저 화해 손길을 뻗으며 찝찝했던 과거 청산도 마쳤고 모든 원정 경기에서 팬들은 노장의 마지막 여정에 존경의 표시를 내비쳤습니다. 동시대 라이벌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나 알렌 아이버슨에 미치지는 못했고 데뷔 초에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되진 못했지만 22시즌 동안 카터가 보여준 헌신과 노력은 수많은 팬들과 동료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And that's something I'll always remember. At least I scored my last basket, and it'll be a weird but cool memory. 2020년에 새해가 밝은 지 불과 하루, 지난 1월 2일 NBA는 뜻밖의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NBA의 아버지라 불리던 전 데이비스턴 총재가 뇌출혈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1984년에 취임한 스터는 2014년까지 무려 30년간 재직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1992년 올림픽 드림팀부터 해외 시범경기 개최 등 NBA를 글로벌 스포츠로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을 호명하던 스터만의 멋진 억양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새벽 가십 전문 언론사인 TMZ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코비의 둘째 딸인 지아나 브라이언트도 헬기에 함께 탔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코비는 둘째 딸 지아나의 소속팀을 지도하기 위해 연습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조종사를 포함하여 총 9명의 탑승자를 실은 헬기는 오전 10시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서쪽으로 65km 떨어진 칼라바사스에서 가파른 산비탈에 충돌하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헬기와 관제소 사이의 음성 녹음을 조사한 결과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여 주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당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이 역시 사고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고로 NBA와 전 세계 팬들은 슬픔에 잠겼고 코트에서는 선수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코비와 지아나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코비와 지아나의 백넘버를 상징하는 2월 24일에 코비가 현역 시절 홈구장으로 뛰었던 스테이플 센터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수많은 헐리우드 셀럽뿐만 아니라 전 현직 NBA 선수들을 포함한 2만여 명의 팬들이 운집하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God knew they couldn't be on this earth without each other. He had to bring them home to heaven together. That Kobe and I were very close friends. But we were very close friends. Kobe was my dear friend. He was like a little brother. Mamba, you were taken away from us way too soon. Your next chapter of life was just beginning.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뒤로하고 브라이언트 부녀는 지난 2월 7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퍼시픽뷰 추모공원에 함께 안장됐는데요. 부디 천국에서는 이들 부녀가 사랑했던 농구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NBA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신호탄이었는데요. 지난 3월 12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유타 재즈의 경기가 직전 취소되면서 리그 중단이 예견됐었습니다. 이날 양 팀은 경기 준비를 마쳤지만 관계자들이 긴박하게 대화를 나누며 결국 모두 코트를 빠져나갔는데요. NBA 사무국은 경기 취소 발표 후 곧바로 리그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4개월의 강제 휴식기에 돌입했죠. 7월 31일에 재개 일정을 잡은 리그는 올랜도에 위치한 월트 디즈니 리조트에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3개 리조트에 나누어 머물게 하여 숙식을 제공하기로 했고 코로나19 검사 역시 매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숙식과 운송, 경호, 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1억 5천만 달러로 하나 기준 약 1,80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NBA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입장권을 판매하지 못한 리그의 손해액은 무려 1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국의 꼼꼼한 준비 덕택에 자녀 시즌을 성공적으로 재개한 NBA는 TV 중계권료를 지킴과 동시에 선수들의 연봉 역시 보존받게 되었죠. 다가올 2021 시즌은 관중들의 함성과 뜨거운 현장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BA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LA 레이커스가 10년 만에 암흑기를 끝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구단의 전설인 코비 브라이언트의 참혹한 죽음과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리그 상황을 이겨내며 얻어낸 값진 승리였는데요.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으로 헐리우드에 입성했던 지난 2019년도와 180도 다른 팀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먼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화려한 우승 경력을 추가하며 금이 환영한 루월튼 감독과 결별이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던 레이커스는 과거 르브론과 한솥밥을 먹었던 터런 루 감독이 물망에 올랐지만 계약 기간에서 온도차를 보이며 결국 계약이 불발됐었는데요. 하지만 레이커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프랭크 보겔과 수석코치 제이슨 키드를 붙잡는 데 성공하며 첫 단추를 잘 꿰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팀의 미래로 꼽히던 유망주 론조 볼과 브랜든 잉그램, 조시 하트와 미래의 드래프트 픽을 넘기며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꼽히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한 것입니다. 르브론과 데이비스라는 최강의 듀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 레이커스의 뜨거운 FA 레이스는 계속됐습니다.
베테랑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를 베테랑 미니멈으로 재계약한 데 이어 2019 시즌 우승팀 토론토의 주전 슈팅 가드를 담당했던 데니 그린과 에이브리 브래들리까지 합류하며 3&D 자원마저 풍족하게 채우는 데 성공하게 됐죠. 또한 올스타 센터인 드마커스 커즌스를 단돈 3.5밀의 1년 계약으로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고 팬들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커즌스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아웃 되면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드와이트 하워드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로 대체되었는데요. 정규 시즌 레이커스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르브론을 위한 다수의 전문 슈터들도 포진해 있었고 뛰어난 백코트 수비들 뿐만 아니라 과거 수비왕이었던 하워드의 존재로 공수에서의 탄탄한 전략을 과시했는데요. 1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 상대 포틀랜드와 휴스턴 덴버와 최종 파이널의 마이애미까지 총 20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하며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레이커스는 통산 우승 횟수에서 라이벌 보스턴 셀틱스와 17회로 동률을 이루면서 다음 시즌 리핏 우승에 성공할 경우 리그 역사상 최다 우승 구단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